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가서 한숨만 내쉬고 있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넌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고 있어? 엄마, 사실은 지금 비상사태야. 비상사태라니? 또 출장이라도 가야 하는 거야? 순간 엄마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제 직업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출장에 있을 때마다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아들과 딸을 부탁했거든요. 보통 한 번 출장을 가면 일주일이 넘게 있다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는 동안 손주들을 돌봐야 했기에 엄마 얼굴은 망연자실한 표정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육아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런 엄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빤히 엄마만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자포자기한 어조로 물었어요. 저번에는 사돈이 봐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내 당번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이나 가는 건데 설마 일주일 넘기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엄마, 지금 출장이 문제가 아니야. 출장이 문제가 아니라니? 그럼 출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유, 다행이다. 난 또 네가 출장 간다고 할까봐 시겁했잖니. 차라리 출장이면 좋겠네. 출장이면 좋겠다니? 답답하니까 말 돌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버럭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입을 뗐어요. 엄마, 큰일 났어. 그 이 말이야. 해외 지사로 가야 한대. 뭐? 이서방은 출장 별로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해외로 출장을 간단 말이야? 얼마나 가 있는다는데 난 이미 마음 단단히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그게 출장이 아니라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 그래서 적어도 2년 정도 가 있어야 한다나 봐. 뭐? 2년 동안 해외 지사로 가야 한다고? 순간 엄마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엄마 표정은 나라를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말을 듣고는 한숨만 내쉬던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단호하게 입을 뗐습니다. 그럼 이참에 너 회사 그만두고 이서방 따라가면 되겠네. 뭐?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적어도 2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보기엔 너 벌 받은 거야. 벌을 받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그동안 너 출장 다니는 동안 이서방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엄마, 나도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느라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엄마는 항상 이서방 편만 들더라. 이거사, 세상에 이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내 친구 사위는 절대 처가에 혼자 가는 일이 없다잖아. 근데 우리 이서방은 너 출장 가면 금요일 날 회사 끝나고 곧장 내려와서 여기서 내내 지내다 가잖아. 그것뿐만인 줄 알아? 와서는 우리한테 밥도 사주고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어. 생각해봐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주말 보내면 이서방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사돈 양반 두 분한테 가정교육을 어찌나 잘 받은 건지 세상에 이서방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서방 해외 지사 갈 때 너도 같이 따라갈 생각해. 해외 가면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무지하게 힘들 텐데 거기를 혼자 보낼 생각을 해? 엄마도 알다시피 나 승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내 커리어가 너무 아깝단 말이야. 엄마, 지금 내 나이에 팀장 된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엄마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말대꾸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 말처럼 남편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낙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남편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남편은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눈치를 살피며 묻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출장 많이 다녀서 힘들지? 당신 직업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 동기 민정이는 남편이 회사 그만두라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글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육아는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마치 육아는 여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회사를 그만두고 말고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걸 남편인 내가 하라 마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생각해봐. 만약 입장 바꿔서 당신이 나보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하라고 하면 그건 나도 싫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당신한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물론 내 자식이니까 엄청 예쁘긴 한데 난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난 유치원 선생님들 완전 존경하거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말했잖아.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남편은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모든 집안일뿐만 아니라 육아도 적극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말에 결국 엄마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같이 갈 생각해. 난 회사 그만두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한 2년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와서 난 뭐 하라고? 뭐 하긴 뭘 해. 계속 전업주부하면 되는 거지. 싫어. 나 살림에 소질 없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그거야 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네가 그런 배부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그동안 이서방이 같이 있었으니까 육아가 가능했던 거지. 만약 이서방이 없다고 생각해봐. 대체 너 혼자 육아랑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같이 따라가.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참에 엄마가 올라와서 손주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껏 눈치를 살피며 입을 떼자마자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니네 집에 가서 아예 상주하면서 손주들을 보란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걸 어떡해. 그럼 네 아빠는 어떡하고? 나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럼 아예 여기로 내려보낼까? 절대 안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난 절대 못 봐주니까 그런 줄 알고 회사 그만둘 생각이나 해.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만 올라가 봐. 벌써? 나 아직 할 말 많이 남았단 말이야. 난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 내가 지금까지 네 자식들 보느라 지금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어. 그리고 부부는 절대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서방이랑 같이 갈 생각해. 엄마가 막무가내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께 여쭤는 본 거야? 물어는 봤는데 엄마는 노발대발 무조건 회사 그만두라고 해. 거봐, 장인어른도 계신데 올라오시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잖아. 당장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보, 난 말이야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 제가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자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할까? 오늘도 회사에다가 해외 지사 안 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안 되지. 우선 좀 더 생각해보고 정 안 되면 차라리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잠시 맥 빠진 나트로 멍이 앉아 있었는데요. 정 방법이 없다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차에 시어머님이 오라는 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잠시 시댁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데 1층에는 할머님, 할아버님이 그리고 2층에는 시부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애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편인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머님, 할아버님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이 옛날 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으니까요. 거기다 두 분이 같이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바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그날도 시댁에 갔더니 밥상에 이미 차려져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 식사하시라고 할까요? 아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맛집을 예약하셨다고 거기 가셨어. 맛집이요? 이번에 연예인이 이 근처에 무슨 국밥집을 오픈한 모양이야.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데 거기 가셨어. 와, 할머니, 할아버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니까 즐겁게 사시는 거지. 시어머님이 빙그레 웃음 짓다가는 말했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자꾸나. 근데 혼자 반찬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잘하는 일이라 힘들 것도 없어.
하는 김에 니들한테 줄 반찬도 더 해놨으니까 갈 때 가져가렴.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던 중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우가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어떻게 할지는 결정했니?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시어머님 눈치를 살폈는데요. 아무래도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기에 순간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넌 회사 그만두기 싫어한다며. 하긴 회사에서 한참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리가 없겠지.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는 말한 거니? 입이 안 떨어져서 아직 말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방법은 어떻겠니? 방법이요? 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 그렇다고 준우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니들도 알다시피 3층에 사는 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간다고 하잖니? 그럼 네가 손주들 데리고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않겠어? 우리가 등화원도 도와줄 수 있고 육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 제가요? 순간 놀란 채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당황한 채 머뭇거리고 있자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그건 집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나도 한번 물어본 것뿐이야.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한번 생각이나 해봐. 여기서 며느리 회사도 가깝고 그렇잖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하자 시어머님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요. 왠지 저는 마음이 동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혼해서 사는 동안 시댁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3층에서 살면 혹시 어머님, 아버님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거기다 할머님, 할아버님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가 불편해서 걱정인 거지. 우리야 별 상관없지. 너도 알다시피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1층에 사시지만 얼굴 보기도 힘들잖니. 네가 3층에 살게 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니? 간혹 우리가 바쁜 일이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육아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어때? 괜찮겠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가서 잘 의논해봐. 여기 있다가 준호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다시 나가면 되잖니. 시어머님 말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겠어? 근데 당신 혼자 보내는 게 걸려서 그렇지 난 괜찮을 것 같아. 나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남아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하는 당신이 걱정이지. 그냥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이보세요. 그럼 시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래도 내가 회사 그만두기 싫어서 당신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실걸? 사실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따라가서 내조해주길 은근히 바라실 거야. 근데 내가 고집을 피워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층에 살게 되면 오히려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당신이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난 종일 회사에 있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님이 막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럴 분들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은 미국으로 떠났고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도련님과 시누이까지 육아를 도와줘서 오히려 한결 수월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우리는 3층에 그냥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래저래 편한 게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고 예비동서의 첫인상은 그냥 딱 봐도 선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딘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동서가 돌아가고 난 뒤 가족 모두 말을 아끼고 있자 할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애는 참 착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네.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눈을 보니 선한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래 보였어요?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가족 모두 할머님의 눈썰미를 믿었거든요. 잠시 후 도련님이 돌아오자 할머님이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애는 착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게 현정이네 집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서 아들이랑 딸이 차별받고 자란 것 같아요. 뭐? 요즘도 그런 집안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현정이네 할머님 할아버님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조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겁을 먹고 그래? 현정이네 할머니는 쓸모없는 지지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나 봐요. 세상에나 그 할머니란 사람도 여자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거기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도련님 말에 가족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문제없이 결혼을 했고 가족 모두 동서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 성격도 점점 바뀌어갔고 시댁에도 자주 놀러왔는데 특히나 할머님과 꽁짝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동서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애는 참 착해. 라며 웃음을 참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서는 착한 반면 엉뚱한 면이 참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동서가 입을 뗐습니다. 사실 그동안 친정에서는 천덕꾸러기라는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한심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랑 절대 하덜 말어. 네, 알겠습니다. 동서가 힘찬 목소리로 외치며 웃자 가족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뒤 동서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할머님이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애미야, 여기 이 초는 뭐냐? 초요? 무슨 초요? 여기 이 초 말이야. 이건 대체 누가 해놓은 거야? 할머님이 손가락으로 초를 가리켰고 우리 모두 할머님이 가리키는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불이 켜진 초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에 부활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다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자 동서가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님, 그 초 제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초를 왜 가져다 놓은 거니? 혹시 둘째네 친정에서는 제사 때 이런 초를 사용하는 거야? 순간 할머님이 놀라움과 당혹이 엇갈린 눈으로 동서에게 물었는데요. 동서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친정에서는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은 음식만 만들고 남자들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참석한 적도 거의 없는걸요? 그럼 대체 이 초는 왜 가져다 놓은 거야? 밖에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에 파는 초가 엄청 멋있어 보여서요. 저번에 보니까 제사상이 너무 조촐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초가 딱 보이길래 파는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제사상에도 많이 놓는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동서가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장난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 덕분에 오늘은 조상님 제사가 아니라 부활의식이 됐네. 저기, 내가 저 세상 가면 내 제사 때도 저 부활초 꼭 해줘. 그럼 혹시 알아? 진짜 부활하게 될지. 할머님, 그럼 초는 그냥 끌까요? 아니야. 초 색깔도 아주 예쁜 게 괜찮구만. 그냥 냅둬. 네, 근데 진짜 예쁘긴 하죠. 역시나 동서가 해맑게 웃고는 분주하게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둘째가 철이 조금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니다. 덕분에 많이 웃었잖니. 그래도 애는 착하잖아. 할머님 말에 신우이와 제가 웃음을 꼭 참아야만 했는데요. 동서가 들어온 뒤로 할머님이 애는 착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셨는데 그 말투가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동서가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더욱 자주 시댁에 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2층으로 내려갔더니 동서가 배를 움켜잡고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왜 저러는 거예요? 몰라. 할머니 보러 놀러 온 모양인데 외출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니들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안 받으셨던 건지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남겼다잖니. 근데 할아버지가 웃긴 문자를 보냈다고 혼자 저러고 있잖아. 아무튼 희한한 애라니까. 할아버님께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다는데요? 나도 몰라. 뭐라고 하는데 혼자 웃느라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저러는 거 보면 어딘지 모르게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니들 할머니 말씀처럼 그래도 애는 착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시어머님이 동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음에도 동서는 여전히 떼글떼글 구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가가서 동서에게 물었더니 동서가 휴대폰을 보여줬는데요. 할아버님과 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너까지 전염이 된 거야 뭐야. 어머님, 할아버님이 김할머니 뜻에 따르신대요. 뭐? 김할머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동서가 할아버님께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을 건데 할아버님 할머님은 뭐 드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님께서 글쎄 올시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감. 나는 그냥 김할머니 뜻에 따를 뿐일세. 근데 오늘따라 김할머니가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족발을 먹을 것 같소이다. 그러니 니들끼리 삼겹살 마이 쳐무라. 나는 마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다니까요. 암튼 할아버님 유머 감각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가만 보면 둘째랑 아버님이 유머 코드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참 희한한 애라니까. 그래도 애는 참 착하니까. 라는 시어머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동서로 인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로 동서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오다시피 했고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할아버님과 시아버님께서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요. 제가 거실로 가자마자 할머님이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첫째 왔니? 너 얼른 와서 이 바둑알 좀 구경해라. 바둑알이요? 그게 왜요? 라며 제가 자세히 봤더니 바둑알이 조금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결국 흰색 바둑알을 번쩍 들다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설마 저게 아니지 꼬막 아니에요? 이거 꼬막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둘째 보고 꼬막 좀 씻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씻어놨지 뭐야. 근데 꼬막을 씻으면 이렇게 새하얗게 되기도 하나 보네요. 우와, 완전 신기하네요. 둘째가 그 꼬막을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씻었다는데 다용도실에서 하도 안 나와서 가봤더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꼬막을 이렇게 해놨지 뭐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할머님이 꼬막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래도 애는 참 착하다니까. 라는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꼬막을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바둑알처럼 새하얀 꼬막 껍질은 처음이었기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아버님과 시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꼬막 여러 개를 올려놓고 바둑을 두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빵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 뒤에도 동서의 엉뚱한 행동은 계속되었기에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에 갔더니 할머님이 동서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얘, 너 뜀박질 잘한다고 했지? 전에 네가 중학교 때 육상 선수도 한 적이 있다고 했잖니? 그럼요.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뜀박질 하나는 엄청 잘했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네 할아버지랑 걸음수 내기를 했거든. 네? 걸음수 내기요? 그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걸었나 내기를 하기로 했거든. 이번에 내가 이기면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정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냥 아주 쉬워. 이 휴대폰에 있는 만보계를 켤 테니까 네가 내 휴대폰 들고 동네방네 뜀박질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가자. 만약 내가 이기면 너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어요. 그럼 열심히 뜀박질 해볼게요. 라며 할머님과 동서가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엉뚱하긴 한데 그래도 애는 착하니까 참 다행이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딸이라고 차별을 받고 살았던 동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화목한 우리 가족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